방송 언어 9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시 수업에 이어서 강의 자료 4쪽, 강의 자료는 4쪽이고요. 여기 이제 우리 교재는 그 145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최세진의 의도와는 달리 최세진의 훈몽저에서 제시했던 자모의 명칭과 자모의 순서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행 그렇게 굳어지기 이전에 이제 우리 교재에도 소개해 놓았다시피 다양한 자모의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북한만 해도 뭐 좀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보면 가본의 강위의 동문자모 분해라는 19세기 말 자료죠. 초성 18자에 대해서는 뭐 으흐, 그, 뭐 크, 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종성 8자에 대해서는 뭐 기읍, 종성 8자는 이제 받침만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읍, 니은, 디읒, 리을 뭐 이런 형태들도 보입니다. 지석영은 여러분들 이제 국문의정안을 만들었던 그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죠. 이 지석영 씨는 우두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들은 안 맞았을 텐데 그래서 그 접종을 도입했던 그런 뭐 다 그 시절의 선각자들인데 그 양반이 1905년에 신정공문이라는 책을 썼을 때 거기서 훈몽자의 방법을 주로 따르게 됐고 사실 이제 이런 그 국문의정안을 만들었던 그 멤버들의 생각이 사실은 그 주시경 선생하고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몽자의 방법을 따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현행의 그 자모 명칭이나 자모 순서도 훈몽자 외의 그 틀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음은 이제 한글로 이제 적어놔서 훈몽자처럼 한자로 하지 않고 기읍, 근데 기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대한 요거 정도는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읍, 니은, 디읒, 리을, 미음, 비읍, 시. 이땐 또 시읒은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다 으로 통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어떤 표기법의 역사에서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고 외우고 어떤 그런 처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통일이 필요하지만 아마 당시의 학자들이 현행의 어떤 맞춤법을 제정하는 사람들도 어떤 전통을 그냥 좀 지켜보자 하는 그래서 학생들 시험 보게 하려고 한 걸까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육일준 최초의 그 재미유학을 한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썼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한문전이라는 책에서 자음 17자 중 기역 이하 이음까지 8자에 대해 특수한 이름을 붙였어요. 되게 웃기죠. 극는 근데 뭔지 알 것 같죠. 극 했을 때 초성에 올 때 종성에 오는 듯을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상대적으로 유기음의 경우는 그냥 츠크트흐 이렇게 붙이는 나름대로 이제 유길준 선생도 나름대로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네, 김두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두봉의 조선말본 1916년 자음 글자의 명칭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히읗과 같은 히읗의 경우나 지읒 이렇게 받침자도 같이 이제 통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김두봉 선생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주시경의 직제자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김두봉 선생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텐데 뭐 김두봉 선생이나 김수경 선생이나 모두 월북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김두봉 선생은 나이가 좀 있고 그래서 노동신문의 초기에 이제 1960년대 김두봉 선생은 이제 숙청이 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김일성은 좀 젊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김두봉 선생을 다 김일성 장군으로 뭐 김일성이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숙청이 된 다음에는 이제 뭐 확인하기 어렵게 된 그런 경향도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제 어떻게 뭐랄까요 그런 어떤 사회주의의 그 지식인들이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의 뭐 이제 뭐 김수경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월북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김두봉 선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배우게 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표면화되어서 이름을 뭐 책이나 이런 것에 쓰거나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 총독부의 언문철자법. 네, 이제 마와 바 조선 총독부의 언문철자법과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경우에는 이제 규정으로서 자리 잡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틀을 이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경우에는 자음의 칭호법은 자음의 칭호법, 자음을 호칭하는 법이라는 거죠. 하와 여희 정함, 아래와 같이, 여희는 아래와 같이 정함 이런 뜻입니다.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비읍. 거의 현대와 다른데 같은데 현대국어에서는 히읗은 시옷 받침이 아닌 이제 표기로는 히읗으로 쓰고 있고 발음만 히읗이로 되는 거죠. 조선어학회의 경우에는 키읔과 히읗을 이제 각각 키읔 받침과 히읗 받침을 해서 표기법을 통해서 초성자와 종성자의 쓰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의 한글 맞춤법도 역시 기본적으로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근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맞춤법 총칙과 한글 자모,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표기법 혹은 정서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와 단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 자료 5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3.1.3에서는 소리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되고요. 3.1.4에서는 형태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 소리에 관한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 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표기법의 원리, 표음주의냐 또 표의주의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표음주의를 따르는 그런 표기가 있고 표의주의를 따르는 표기가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로는 소리에 관한 것 일단 3.1.3.1 된소리 경음에 관한 것이 146쪽에 있습니다. 146쪽에 있는데 지금 강의 자료 5쪽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선생님 좀 물 좀 마실게요. 선생님이 또 회의도 너무 많고 지금 저녁 시간에 늦게 되니까 참 힘드네요. 이거 혹시 궁금한 사람들 있어요? 학교 온 친구들은 알 텐데 이제 그 각 건물마다 열 화상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 이제 확인을 받아요. QR 코드 뭐 여러분들은 잘 알지만 아니면 이제 명부를 작성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 스티커를 붙여줘요. 붙여주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 그 학생처는 누리관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누리관에서 그 열 화상에서 이제 체온 측정을 하고 QR코드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뭐 인사관을 가거나 행정관을 가거나 혹은 50주년 기념관을 갈 때마다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나는 이제 측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는데 오늘은 빨간색이고 어떤 날은 내일은 뭐 초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에 오면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꼭 잘 붙이고 다니고 사람들이 붙이는 것도 각양각색이에요. 처음엔 여기 붙였다 저기다 요새 또 마스크에 하얀 이게 왜냐면 옷이나 이런 것에는 좀 잘 떨어지니까 그래서 혹시 학교 안 와서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 저기 옷에 무늬일까 브로치일까 뭐 이런데 이게 스티커예요. 조그만 스티커. 지금은 떼도 될 것 같아서 떼겠습니다. 네. 자, 목이 아프다는 핑계로 조금 딴소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5항 강의 자료 5쪽을 봐주십시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촛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뚜렷한 까닭 없이. 이게 뚜렷한 까닭 없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거는 소쩍 세니까요. 어깨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원래부터 된소리인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오빠, 으뜸, 아끼다 뭐 이게 왜 경음으로 표기되느냐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공명자음들, 유성자음들이죠. 니은, 비음이나 니은, 미음, 이음과 같은 비음이나 리을, 유음과 같은 그런 받침, 공명자음들 혹은 유성자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원래대로 이들은 공명성 혹은 유성성을 갖게 되면 뒤에 오는 소리는 된소리가 아니라 유성음화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부터 사실은 경험인 거죠.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이건 워낙 사용 빈도수가 많은 단어들이라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은 없죠. 근데 지금 다만 항목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에 대비해서 벼락치기 맞춤법 다만 항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항목들은 보통은 좀 일반적인 것들이 많고 다만 항목은 이게 보면 여러분들 당장 깍두기 지금 내가 암만 아는 거 보지 않고 여러분들 깍두기 써보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깍두기를 쌍기역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깍에다 뚜를 쌍디귿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싹둑싹둑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걸 싹둑싹둑을 제2음절을 경음으로 표기도 하고 법석도 마찬가지예요. 법석도 그쵸. 갑작이라든지 몹시라든지 색시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빈도수가 좀 있으니까 국수라든지 빈도수는 뭐냐면 내가 쓰기도 하지만 눈에 잘 띄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깍두기도 많이 틀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실제로 학생들한테 시험을 쳐보면 법석 많이 틀립니다. 법석 많이 틀리고 싹둑싹둑 많이 틀립니다. 네, 이런 거 사실 이제 원칙과 규정을 우리가 그 맞춤법과 관련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외워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그 밑에 강의 자료 5쪽에 그 표 밑에 보면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를 정리한 것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겠다.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쓰겠다는 것은 표음주의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짝짝 똑똑같이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같은 음절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짝짝 사실은 짝이라는 단어 뒤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폐쇄음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작으로 써도 경음으로 발음이 나요. 근데 이렇게 동일한 음절이 반복될 때는 똑같이 경음 표기를 쓴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제 이렇게 아주 빈도수가 많고 사용 빈도수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또 헷갈리는 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해놓게 됩니다. 네, 다음은 3.1.3.2 구개음화 그리고 디귿소리 받침 그리고 모음에 관한 그런 규정입니다. 교재 147쪽이고요. 교재 147쪽에서는 그 구체적인 그 6항, 7항, 이게 6항, 7항, 8항, 9항, 맞춤법 6항부터 9항까지 얘기인데, 이제 이 147항에서는 147페이지는 그 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맞춤법 항을 소개해놨고 이것은 우리 교재 부록인 255에서 256쪽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 5쪽을 계속 봐주시면 제6항은 이제 구개음화. 사실 이제 이 구개음화가 가장 대표적인 표의주의 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표의주의냐? 기본적으로 어간의 형태를 고정하려는 표기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장 한글 맞춤법 중에 가장 발음에서 실제 발음에서 먼 그런 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발음 기호가 필요한 구개음화니까 묻히다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들 보면 이거 묻히다 이렇게 읽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묻히다 같은 경우는 니은처럼 써버리면 나무를 묻히다가 돼버리죠. 동음이어가 되잖아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제6항은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제 말하자면 이나 히 이제 그 부사 피사동 전미사 이제 종속적 관계 여러분들은 뭐 피사동 전미사 해도 알지만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해서 피사동 전미사가 올 때 그 디귿과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이제 원래의 음을 밝혀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마지, 해돋이, 구지, 같이, 끄리.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은 어릴 때 마지, 해돋이, 마지는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해돋이는 해돋이로 썼어요. 구지도 구지, 해돋이와 구지는 소리 나는 대로 썼는데 일관되게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할치다, 거치다, 다치다, 묻히다의 경우에는 할치다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지만 거치다, 다치다, 묻히다는 표기로만 차이가 나고 다 동음이 이어져.
동음이어 형태이기 때문에 동음이어예요. 발음이 같지만 의미가 다른 표기로만 구별이 되는 그런 형태라는 걸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제7항은 디귿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앞서 선생님이 그 시옷 표기가 특히 받침 표기 시옷이 실제 발음을 무시하고 역사적으로 시옷을 선택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귿 발음이 나면 기본적으로 시옷으로 적는 것이 더 맞습니다. 디귿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특히 그 부사라든지 접두사라든지 명사의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을 6쪽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강의 자료 6쪽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디귿으로 적을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디귿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맏아들 할 때든지 이렇게 맏이라는 의미가 같다든가 확실하다든가. 근데 이제 발음은 또 얘기가 다르죠. 맏아들 할 때는 디귿 발음이 드러나지만 맏이 할 때는 구개음화 현상을 이제 반영해서 발음을 해야 되죠. 나달 이렇게 낫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디귿으로 쓰게 되고 고지, 곧장처럼 곧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디귿으로 적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두어보다 하는 돋보다라든지 디디다, 딛다, 어디에다가, 어따가처럼 준말의 경우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디귿으로 적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허용 규정 조금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짓불이, 사흔날, 숫가락, 이튿날처럼 이제 특히 뭐 사흘, 그 다음에 이틀 이런 것들 디귿 리을 호전이라고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교문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맞춤법에서 뒤에 20강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좀 적어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8항의 경우도 이제 다만 항목이 이제 시험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 리에, 매, 폐, 해의 해는 애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예로 적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중모음 예죠. 이중모음 예는 앞에 자음이 붙지 않고 첫 음절에 올 때만 정확하게 발음이 나와요. 예인, 예술, 예능, 예지 그럴 경우에만 정확하게 예라고 발음이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어릴 때 연애를 잘하는 다 이쁜 사람들이 많고 잘생긴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사람 그렇게 어린 시절에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예인인데 제 2음절에 오면 받침이 그러니까 초성이 없더라도 그 발음이 정확하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발음을 하지 못하고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솔이라고 하는 것은 초성으로 자음이 없을 경우에만 정확하게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자음이 오는 경우, 자 선생님이 보세요. 지금 기, 예, 미, 피, 히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4호선 해화역 있죠. 자, 나 해화역이라고 그런 게 정상적으로 들려요. 해화역이 정상적으로 들려요. 해화역 이상하게 들리죠. 그래서 그러나 표준 발음으로는 얘를 발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게 개수나무, 사리, 연미, 피품, 그러니까 피활용 이렇게 아이고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발음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표기에서 이건 지금 발음이 아니라 표기예요. 네. 그 다음에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계집, 핑계. 그래서 이 핑계도 여러분들 엄청 그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 계시다는 오히려 많이 쓰니까 안 틀리고. 그러나 이제 특히 지금 휴게실의 개와 게시판 할 때 개송은 거의 쓰는 일이 없는데 게시판, 휴게실 그러니까 다만 항목을 좀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두고 네, 암기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9항의 경우도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표기는 의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같이 민주주의 해볼까요? 이상하죠? 이 단어 이제 아나운서들이 발음할 때 근데 자연스러운 발음은 민주주의의 의.
자, 의라고 하는 하양 이중 모음도 이 소리도 첫 음절에 자음이 없을 경우에만 정확하게 발음이 나고 제2음절 그 비어도 어두가 아닌 경우에도 의로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발음은 의가 돼요. 의. 그다음 민주주의에는 소유격의 의 혹은 관형격의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나의 살던 고향 어떻게 잘 안 되죠? 나의 살던 고향. 그래서 초등학생들 이제 좀 공부 좀 열심히 안 하면 소유격이나 관형격을 에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의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발음은 그렇던 말든 의로 쓰는 것이죠. 발음이 지금 의라고 해서 의로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의, 본의, 문의, 본의, 오니, 하니, 닐리리 이런 방식으로 쓰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니까 닐리리 너무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할 때 뭐 닐리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닝큼 띄어쓰기 시어 티어 희망 희다 유희 이런 것들도 실제 발음과는 차이가 나지만 민주주의의 참 재밌죠. 민주주의의 의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발음이에요. 민주주의의 의 이렇게 되는 발음입니다. 네, 자 6쪽 하단에 네, 강의 자료 6쪽 하단이고요. 강의 자료 6쪽 하단 그리고 역시 140 교재 147쪽에 두음 법칙이 나옵니다. 이거는 148, 149까지 150페이지까지 이제 두음 법칙의 규정이 교재에도 쫙 나와 있습니다. 쫙 나와 있는데 오늘 선생님 그 강의 자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이 두음 법칙의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음 법칙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두음 법칙이 고유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두음 법칙은 어디까지나 그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두음 법칙은 지금 보다시피 페이지가 굉장히 그 여러 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규정이 복잡하고 원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유어 대상이 아니고 한자어의 한자음과 관련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규정 먼저 살펴보고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계통적인 특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의 자료 6쪽 하단에 보시면 3.1점, 3.3 두음 법칙 제10항, 11항, 12항은 한자음 가운데 본음, 원래의 한자음을 말하는 거죠. 본음이 니은과 리을인 경우가 첫소리로 올 때 니은과 리을인 경우가 첫소리로 두음, 머리 두자죠. 첫소리로 올 때 니은은 이응으로 그러니까 이응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니은이 탈락한다는 뜻이죠. 니은 소리가 사라진다는 탈락한다는 것이고 리을도 이응이나 니은. 리을은 탈락하거나 아니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나.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한자의 본음이 니은이었는데 탈락해버리는 경우, 본음이 리을이었는데 탈락하는 경우와 본음이 리을이었는데 니은으로 바뀌는. 근데 이 환경은 항상 한자음이며 동시에 첫소리 두음으로 오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규칙적이고 여러분들이 단어로서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전형적인 실제 발음을 한자의 본음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발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표음주의를 지향한 그러한 맞춤법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7쪽으로 가주세요. 네, 7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7쪽의 규정을 가보면, 여러분들 7쪽으로 규정이란다. 7쪽으로 가보면, 한자어가 많은 만큼 국어 사전에는 거의 그 70% 명사 단어의 한 70%가 한자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념어 등등을 중심으로 지금은 그런 자리를 이제
유럽제어들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뭐 독일어라든지 뭐 이런 스페인어, 이태리어들 뭐 차지하고 있다면 과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단어들은 한자어가 전문 용어, 개념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워낙 많아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시험에 잘 낼 수 있고 많이들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고유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 알아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닐 때 알타이어 한국어가 개통적으로 알타이어다 뭐 모두 들었을 거예요. 알타이어에 들어가는 이제 언어는 한국어, 그다음에 이제 몽고어, 그리고 터키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퉁구스어라고 하는 그런 4대 어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일본어는 살짝 거리가 멉니다. 일본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수는 이제 같죠. 어수는 같지만 기본적으로 음절 구조라든지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복잡한 반면 일본어의 음절 구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아시아 사실은 베트남까지도 과거에는 한자를 다 사용했고 또 주변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구르 또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란 뭐 여진 뭐 요나라 금나라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또 몽고조차도 다 한자를 변형한 그런 문자들을 만들어서 썼어요. 그거는 로마 이제 그리스 문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로마자 즉 라틴자가 서구의 그런 어떤 알파벳의 배경이 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들 언어들이 이제 한자를 모두 이제 빌어서 문자를 사용했고 일본도 역시 빌어 썼는데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한자를 사실 이제 좀 쪼갈라 쓴 그런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간단히 말하면 뭐 거란이나 요나 뭐 하다못해 만주의 청나라도 이제 다 민족이 사라지면서 국가와 민족이 사라지면서 문자도 사라졌지만 일본 같은 경우나 한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경우는 공산화가 되면서 현재는 알파벳을 들어와서 알파벳을 문자 체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똑같이 한자를 빌어서 차용 문자를 썼는데 일본은 여전히 그 시스템에 만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죠.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일본어의 경우에는 음절 구조가 단순해요. 가장 큰 이유는 개음절 구조, 오픈 실라블이라고 해서 종성, 즉 받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종성이 있고, 자, 받침도 막 겹받침 막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도 뭐 복잡한 계산하지 않더라도 경우의 수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경우에는 일본보다 훨씬 한자를 빌어 쓰는 그런 차용 표기 체계가 불편했고 그런 상황에서 불편함이 어떤 새로운 발명과 창조의 근거가 됐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어느 정도 만족해서 쓸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50개 정도의 가나 문자로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문자냐 지금 현재 24개로 그 엄청나게 복잡한 음절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한글 자모로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안 쓰고 있는 4개 문자 그 다음에 또 뭐 쌍기역 쌍대기 이런 거 다 가능하면 거의 뭐 실제로 몇백만 개의 음절을 다 쓸 수 있어요. 뭐 왜 여러분들 외계어 쓰면 객백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네, 뭐 얘기가 딴 데로 너무 빠지는 것 같아서 일단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알타이어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데 일본어는 상대적으로 한국어와 몽고어, 한국어와 터키어, 한국어와 퉁구스어가 뭐냐면 우리가 북쪽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여진이라든지
뭐 거란이라든지 만주족의 언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한자를 빌어 쓴 문자를 만들어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의 그 중국어와 너무나 계통이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은 이제 퉁구서는 이제 다 소멸했고 사라졌어요. 1990년대에 퉁구서의 이제 마지막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만주어 화자가 1990년대 중반에 한 명이 죽음으로써 만주족의 그 DNA는 남아있겠지만 만주족과 만주어는 사멸했다. Dead language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알타이어는 몽고와 터키어가 아주 가깝죠. 우리가 거리상으로 정치적으로 좀 멀긴 하지만, 근데 일본어는 그만큼 가깝지는 않아요. 그만큼 가깝지는 않아요. 자, 일단 뭐 그 일본어 얘기는 잠깐 차치하고 알타이어에 아주 중요한 계통적 특성이 있습니다. 알타이어의 아주 중요한 계통적 특성이 뭐냐면 어두에 오는 자음에 제약이 있어요. 어두에 오는 자음에 제약이 있다. 어두에 오는 자음 제약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어두에 자음군이 오는 것을 꺼려해요. 뭐 스프링 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는 또 좀 얘기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넘어가고, 지금 우리 두음법칙과 필요한 것은 뭐냐면 리을이 오는 것, 유음이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유음이, 그러니까 고유어의 음운 체계에서 음소들이 연결될 때 유음이 비음은 아닌데 어쨌든 유음이 단어의 첫머리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자가 들어왔을 때도 그 음에서 유음이 어두에 오는 것은 굉장히 꺼렸을 것이고, 니은의 경우에는 굳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제약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을의 경우는 여러분도 보다시피, 자 보세요. 니은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리을은 탈락하거나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는 것은 니은으로 발음하는 것은 썩 불편하지는 않는데 좀 그런 문제고, 리을은 절대로 어두에서 발음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알타이어는 우리의 계통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알타이어는 어두에 유음, 리을이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는 것이죠. 지금 두음법칙 여기가 지금 시간이 32분 넘어가니까 지금 10항부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도중에 끊어지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2차 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3차 시에서 봐요.